네, 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교재 이제 2-76페이지 데이터베이스 2-76페이지 피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보죠. 문제 1번 DB 구축. 우리 출판사에서 주문처 관리를 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테이블 완성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이죠. 도서별 판매 내역 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첫 번째, 주문일자 필드를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주문일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형식 속성에서 바꿔달라는 소리잖아요. 형식 속성은 어떻게 바꿔달라는 소리예요? 거기 보시면 2025년 8월 22일 이렇게 바꿔달라는 소리죠. 연도 4개. 08월이죠. 8월이 아니까 여기가 M이죠. M 2개. 그리고 DD 1. 이거 잘못됐다. 월 DD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전화번호 필드. 일단 전화번호 필드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전화번호 필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입력 마스크죠. 010-1234-1234인데 지금 아래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0에서 9까지 숫자나 공백이 되고 무슨 얘기예요? 숫자나 또는 공백이라는 거는 숫자 선택이라는 소리죠. 안 써도 된다는 소리니까는. 자, 숫자 선택이든 입력 마스크 정육자 뭐예요? 9였죠. 그러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가로 열고 999 이렇게 3개 주시고 그리고 다시 9, 1, 2, 3, 4, 999 이렇게 4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빼기 다시 1, 2, 3,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기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숫자만 선택하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기호 저장이니까 내가 세미콜론 한 다음에 0을 주시면 됩니다. 0을.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입력할 때 어떤 문자를 표현하란 말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덧셈, 뺄셈 기호 문자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숫자도 써도 되지만 숫자 써도 되지만은 더하기나 또는 이런 빼기 같은 기호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그 문자들은 안 돼요. 특수 문자나 알파벳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볼게요. 이거 잠깐만 여기서 실행해 볼게요.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 앞에 여기만 샵샵샵으로 바꿀게요. 자, 요거를 입력 마스크로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전화번호의 입력 마스크에다가 방금 했던 대로 앞에 지역번호를 샵으로 바꿨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잠깐 확인 좀 해보죠. 저장 누르고 보기. 전화번호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입력 마스크 형태가 나타날 거고 여기다가는 문자 아무리 입력해도 키보드에서 문자를 아무리 입력해도 또는 다른 여타 특수 문자를 아무리 입력을 해도 입력이 안 돼요. 근데 더하기 빼기는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숫자도 당연히 입력이 되고. 근데 이 뒤쪽에 여기 9로 줬던 이 부분은 더하기 빼기도 입력이 안 돼요. 숫자만 입력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쵸? 샵이 뭔지 아시겠죠? 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숫자 선택 그리고 더하기 빼기까지 입력하는 요게 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쓸까요? 주로 언제 쓰이냐면 왜 국제번호에서 국제 전화번호에서 우리나라 그 번호를 더하기 082로 이렇게 입력하거나 이렇게 입력할 경우 있죠. 요럴 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원래대로 놓죠. 여기를 앞에를
999 엔터. 자, 그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안에 그 원화 표시 있잖아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됐죠? 자, 저장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주문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주문서 필드 선택하시고 값이 반드시 입력 뭐예요? 필수 속성을 예로 저장. 자, 그다음에 도서 코드 테이블. 도서 코드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거래 구분 필드는 데이터 입력 시 자동으로 영문 상태가 입력되도록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거래 구분 선택하시고 데이터 입력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글 입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래 구분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IME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영숫자 반자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장해서 보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영문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여기서까지 보시면은 이걸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영문자 입력, 약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다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구분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 입력 마스크를 영숫자 반자뿐만 아니라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 마스크를 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입력 마스크에다가 요것도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입력 마스크에다가 영어 어떻게 입력하셔야 돼요? L이죠, L. 그 다음에 대문자 뭐냐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꺽쇠 기호 요 기호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 대문자로 입력해 달라는 소리예요. 자, 확인해 보죠. 저장 보기 클릭하시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영어가 대문자로 입력이 잘 됩니다. 됐죠?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거래기간 필드는 255 이하의 숫자가 입력하기 적당한 데이터 형식과 일단 여러분 거래기분 255의 숫자니까는 당연히 데이터 형식은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필드 크기는 뭐냐면은 255라는 이 숫자는요 1바이트죠. 256이 자, 1바이트가 몇 비트야? 8비트죠. 8비트고 8비트짜리는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은 몇이에요? 256이죠. 그리고 요 데이터의 필드의 크기는 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필드 크기를 바이트로 끝. 저장 누르고 예. 자, 그러면은 관계 설정이네요. 2번은 관계 설정 해보죠. 도서관 판매 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 필드는 일단 관계 설정이니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일단 관계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관계 누르신 다음에 거기 나온 게 도서관 판매 내역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표시 먼저 해줘야 되겠죠. 테이블 표시에서 도서별 판매 내역 가지고 오시고 도서 코드 갖고 올게요. 됐죠? 도서별 판매 내역의 물품 코드 필드는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를 참조한 데서간 참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잡고 당길게요. 이렇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리고 동시에 아래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도서 코드의 물품 코드가 변경되면 해당하는 도서별 판매 내역에서 물품 코드 같이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마지막에는 도서별 판매 내역에 참조한 여기서 참조하고 있는 값은 도서 코드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관련된 코드 모두 삭제를 비워주시면 되겠죠. 만들기, 자, 저장 누르고 닫기 누를게요. 됐죠? 자, 3번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의 물품 코드 필드에서 조회 속성 설정하라고 됐네요. 도서별 판매 내역 선택 디자인 보기 여기서 물품 코드 필드 있겠죠. 여기다 조회 속성 바로 설정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조회 탭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도서 코드 테이블의 물품 코드와 저자를 콤보 상자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는 컨트롤은 콤보 상자로
그리고 갖고 올 거는 뭐예요? select 가지고 오세요. 뭘 갖고 오세요? 물품 코드와 저자를 갖고 오세요. from 어디서?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행 원본에 2개의 열을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열의 개수도 몇 개? 2개. 그리고 필드에는 물품 코드가 저장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열인 바운드 열을 1로 잡아서 물품 코드가 저장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물품 코드와 저자 열 너비는 각각 3cm, 1.5cm. 열 너비 가서 3 쉼표 누르고 1.5 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1.5 공인한데 이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너비 있죠. 목록 너비는 자동이 아니라 몇 주로? 6cm로 설정 되겠죠. 그 다음에 콤보 상자 행수를 5개로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행수 16개죠. 16개인데 요거를 잠깐만 여기서 저장하고 잠깐 볼게요. 저장하고 물품 코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물품 코드가 16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5개로만 설정을 하시면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5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전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행수를 만약에 1로 이렇게 줘요. 1로 주고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저장 누르고 보기 누르면 이제 여기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요 그림 보여주고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고 나왔어요. 그럼 굳이 행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행수를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문제대로 5로 바꿀게요. 자, 콤보 상자 행수 설정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저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입력 및 수정 볼게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판매 내역 입력 폼을 완성하시오. 판매 내역 입력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미리 보기처럼 표시되도록 폼의 기본 보기 탐색 단추로 해서 그냥 미리 보기 좀 볼게요. 폼 보기 누르면 되잖아요. 폼 보기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데이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보이죠? 데이터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하얀색 네모난 거 보이죠? 그거 뭐예요? 레코드 선택기죠.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은 요렇게 레코드 선택할 수 있는 탐색 단추가 보이는데 현재 그림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안 되겠죠. 즉 폼 보기는 뭐예요? 연속 폼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연속 폼으로 바꿔서 전체가 다 보여야 될 거고 왼쪽에 있던 레코드 선택기 있죠. 레코드 선택기는 얘로 바꿔줘야 되고 탐색 단추는 아니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진행해 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폼 보기는 어디에요? 형식에서 기본 폼을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그리고 아래로 오시면은 여기 탐색 단추 레코 선택기 있죠. 레코 선택기는 보여야 되니까는 얘로 탐색 단추는 보이면 안 되니까는 아니요로. 자, 여기까지 해놓고 폼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보입니다. 2번 텍스트 주문처니까는 여기 말하는 거겠죠. 여기하고 주문 수량 여기를 각각 주문처 주문 수량 필드로 바운드 시키시오. 뭐 해달라는 소리예요? 해당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이 설정이 안 됐으니까 컨트롤 원본 설정해달라는 소리죠. 디자인 보기에서 해당 컨트롤 선택 언바운드 돼 있죠. 주문처는 주문처로 그리고 주문 수량은 주문 수량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총계 txt 총계니까는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txt 총계라고 이름 잘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해달라는 소리예요?
수식을 넣어서 거기에 나온 대로 값을 넣어달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근데 판매당 총 금액을 표현하라고 됐고, 뭐라고 됐냐면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을 이용하라고 됐죠. 단순히 그 필드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 곱의 합이죠. 그쵸? 그럼 거기다 뭐 해줘야 돼요? 썸함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원화 표시 다음에 42130 그거 뭐예요? 사용자는 표시는 형식 설정해달라는 소리죠. 형식 설정 되게 쉽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데이터에다가 컨트롤 원본에다 확대 눌러서 여기다 값부터 줄게요. 는 썸 합계 구해주는데 뭘 합계 구해주냐면 이렇게 판매 단가와 주문 수량의 합계를 곱한 값을 합계 구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이렇게 합계 구해달라는 소리죠. 판매 단가하고 주문 수량 곱하기 합계 됐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일단 본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값은 똑같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어진 것처럼 형식 속성을 바꾸려면은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단순히 형식 속성이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형식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통화라고 있어요. 통화라고 놓고 보기 누르시면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됐어요? 사용자 지정 형식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여기다 직접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42,130,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천단위 구분교니까 샵, 샵샵 0에다가 앞에다가 원화 표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원화 표시 줄 때는 이것만 주시면 값이 안 나와요. 이것만 주시게 되면 요 뒤에를 문자로 인식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걸 그대로 사용자적 형식에서 이렇게 주시면은 요렇게 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샵하고 4213000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다가 쓸 걸 크게 적었나 말이죠. 요 원화 기호를 기호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은 뒤에 있는 이 기호가 그대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 원화 기호라는 게 뒤에는 문자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하나 더 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주시고 형식 속성에서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주고 엔터. 그 다음에 폰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표시된 대로 잘 나오죠. 됐죠? 혹시라도 사용자 지정으로 나오라고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앞에 원화 표시 통화처럼 표현하려고 하면은 요 원화 표시 요거를 두 개 주시면 돼요. 사실 판매내역 입력 폼에서 CMB 물품 코드 여기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도서 코드 테이블에 물품 코드와 도서명을 표현되도록 해두고 그리고 물품 코드는 표시되지 않게 해달라 됐네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주어진 그림 보시면 여기 멀티미디어 웹디자인이라고 되지 이렇게 물품 코드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물품 코드가 도서명을 갖고 오되 컨트롤과 바운드된 테이블에는 물품 코드가 저장돼요. 즉 여기에는 이 코드 번호 요게 저장돼야 돼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선택을 하시고 당연히 데이터로 먼저 와야 되겠죠. 데이터에서 얘를 행 원본은 테이블 쿼리고 갖고 올 거 뭐예요? 셀렉트 가지고 오세요. 물품 코드와 도서명을 갖고 오세요. 어디서 갖고 올 건데요? from 도서 코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주시면은 현재 두 개의 필드 물품 코드와 도서명 갖고 왔고 바운드열은 1이니까 물품 코드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저장 누르고 보기 누르면 여전히 이렇게 물품 코드가 도서명이 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이면 안 되잖아. 형식 탭에 오시면은
열의 너비에 대한 설정이 없잖아요. 열의 개수 두 개는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0이라고 줘볼게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열 중 첫 번째 열의 그 열 너비를 제로로 달라서 열 안 보이게끔 결과 좀 확인해 볼게요. 저장 누르 폰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죠. 디자인 보기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의 레이블가 첫 번째 0으로 됐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목록까지 지정됐으면 목록에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돼도 그건 데이터에 있겠죠. 데이터에 보시면은 목록값만 활용이 얘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저장. 3번 보시죠. 3번 보시면 판매 내역 폼의 본문 그러니까 판매 내역 폼도 볼게요. 판매 내역 이거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본문에다가 방금 만든 판매 내역을 하이폼으로 입력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주어진 그림이 없으니까는 문제만 보고 텍스트만 보고 문제 풀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하이폼 하이보고서 컨트롤의 이름은 판매 상황으로 하시오. 여기 가져다 대보시면 이렇게 하이폼 하이보고서로 보이죠. 여기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하이폼 넣을 수 있잖아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폼은 어떤 거예요? 기존 폼이니까는 기존 폼의 판매 내역 입력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 폼과 하이폼은 각각 접수번호 필드라고 하시니까는 연결을 이렇게 접수번호로 주시면 되겠죠.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이름 뭐라고 했어요? 판매 상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피니시 아침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고 좀 내리시면 되겠죠. 요거 판매 상황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기억입니다. 폰보기 좀 눌러보죠. 폰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닫기 누를게요. 저장.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보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문제는 이제 여러분 보고서 문제 몇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바로 디자인 보기에서 푸는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는 디자인 보기에서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도서를 판매이익 디자인 보기. 그럼 여기서 보고서 머리글에 레이블 33 클릭하시면은 이름 레이블 33이네요. 요거에 대해서 레이블 이름은 레이블 제목으로 이름 어디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기타에서 레이블 제목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제목. 그 다음에 글꼴을 궁석 크기 25% 어디에요? 형식에서 글꼴 이름은 궁석 크기는 25포인트. 그 다음에 그룹화 기준은 도서명, 주문, 일자, 주문처 필드를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하시면 됩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룹 및 정렬 있잖아요. 그룹 및 정렬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도서명으로는 그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뭘로 해달라고 돼서 오름차순이니까는 이 내림차순을 오름차순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이 될 거고 여기다가 정렬 추가해서 주문일자고 주문처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주문일자를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주문처를 오름차순으로 주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 그린 거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TX 세금과 판매이익 여기죠. 자, 확인 좀 해보죠.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왼쪽에 세금과 TX 판매이익이라고 컨트롤 이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각각 뭐 해달라고 돼 있어요? 세금과 판매이익 필드의 총 합계, 즉 썸으로 합계 구해달라는 소리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사실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죠. 는 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다가 세금이죠. 세금의 합계, 세금 필드 합계를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데이터에다 컨트롤 원본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는 뭐죠? 판매이익이죠. 는 썸 가로 열고 여기다가 판매이익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 좀 확인해 보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금과 판매이익은 어디에도 안 보이고 여기 아래 뭐가 보일 것 같은데 왜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컨트롤, 지금 TX 세금과 판매의 컨트롤이 위치가 어디예요? 그룹 바닥글이나 페이지 바닥글이 아니라 보고서 바닥글이죠.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화 표시되죠. 원화 같이 표시되도록 거기 보시면 형식 속성이죠. 형식 속성이니까 뭐 주시면 되세요? 통화 주시면 되는 거 맞죠? 좀 전에 보셨죠? 디자인 보기에서 선택하시고 형식을 이렇게 통화로, 얘도 역시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누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보시면 이렇게 통화 형식으로 잘 표현됩니다. 다음 4번 페이지 바닥글의 텍스트 날짜에는 페이지 바닥글부터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바닥글의 텍스트 날짜면은 왼쪽에 있는 이거네요. 여기에다가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이니까는 컨트롤 넘버 뭐예요? 는 데이트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 2023년도 8월 28일인데 저거를 사용자 지정 형식을 주셔도 되지만은 자 볼게요. 형식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날짜 이거하고 똑같은 형식인 거 이해되세요? 이미 주어진 건 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날짜 잘 보이죠.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에는 현재 페이지를 2/5 형태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쉽죠.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원본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십니까?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기호 뭐예요? 중괄호 해서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러시 있어야 되잖아요. 슬러시 문자잖아요.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슬러시, 그리고 뒤에 전체 페이지도 역시 페이지 S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확인. 자,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저장하고 닫기. 그 다음에 아래는 2번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네요. 도서별 조회 폼이니까 이거 잠깐 닫으신 다음에 도서별 조회 CMD 자료 보기가 뭐죠?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기 여러분 자료 보기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요거로 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반드시 컨트롤 이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원클릭 이벤트 해달라는 소리죠. 인쇄 미리 보기 볼게요. 해당 컨트롤 선택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벤트에다가 원클릭 이벤트. 자, 여기다가 작성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코드 작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고서 열기 위한 개체가 뭐죠? 두 커맨드 개체죠. 두 커맨드 점 누르시면 오픈 리포트 나죠. 오픈 리포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띄어쓰기 한번 하시면 이렇게 리포트 네임이라고 나오죠.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리포트 네임 뭐예요? 도서별 판매이익, 도서별 판매이익. 그리고 쉼표 누르시면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나오는데 보고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액티브 프리브 인쇄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뒤쪽 필터 네임 요건 아직 안 하고 결과부터 확인 좀 해보죠. 폼 보기에서 자료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는 잘 열립니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다가 거기 두 번째 삼각형에는 주문일자 데이터 중 8월에 해당하는, 즉 주문일자가 요 데이터가 8월에 해당하는 것만 걸러내야 되겠죠. 줘볼게요. 조건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쉼표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건 필터인데 우리 필터 만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어떻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쉼표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웨어 컨디션 넘어가죠. 웨어 조건문으로 주문일자 필드니까는 주문일자 필드에다가 주문일자는 날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month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월만 뽑아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8월인지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조건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확인해 볼게요. 홈보기에서 자료 보기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8월달 데이터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다만 조심하실 거는 마지막에 조건을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닫기 누르죠. 또 다 닫기 누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기능 구현, 쿼리 문제 만드는 거죠. 쿼리 문제 만드는데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크로스텍 쿼리죠. 크로스텍 쿼리니까 일단은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사용하는 테이블부터 갖고 와야 되겠죠. 도서별 판매 내역과 도서코드, 도서별 판매 내역과 도서코드 탭을 먼저 배치를 시켜주시고, 크로스탭 쿼리니까 바로 크로스탭으로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크로스탭 만드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뉴미디어, 왓슨, 인디드 그 뭐예요? 출판사죠. 자, 출판사 갖고 올게요. 출판사 갖고 온 다음에 얘를 행으로, 이제 위쪽에 있는 거 8월, 9월, 10월 그게 뭡니까? 월 데이터 아무리 봐도 없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주문일자. 주문일자를 가지고 와서 얘를 열로 묶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묶어줘야 되냐면, 주문일자를 그냥 묶으시면 안 되고 month로 이렇게 주문일자를 월 데이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아래는 숫자들이 뭔지 봤더니 위에 이제 문제 볼게요. 출판사별 월별 주문 건수라고 되어 있죠. 자, 주문 건수는 뭘로 계산하시면 될까요? 주문 건수는 주문 수량이죠. 주문 수량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값으로 먼저 줄게요. 값으로 먼저 주시고 주문 수량의 전체 개수로 주면 되겠죠. 개수로. 건수니까. 자, 보기 눌러보죠.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211, 241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 앞에 합계만 나오면 되잖아요. 합계만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8월, 9월, 10월 월이 나오는데 뒤에 월자란 글자가 안 붙잖아요. 그거 수정해 볼게요. 어떻게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자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뒤에 월자는 붙을 거고, 그리고 합계 필드는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요 값 필드 옆에다 그대로 하나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주문 수량. 주문 수량 갖고 오죠. 주문 수량 갖고 온 다음에 얘를 개수로 묶는 거에 똑같아요. 다만 마지막에 뭐만 값을 행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필드명이 뭘로 표현돼야 돼요? 합계로 표현되니까 여기다가 합계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크로스텍 쿼리가 완성이 되겠죠. 저장, 쿼리는 뭐예요? 출판사별, 월별, 주문, 건수 이렇게 되겠죠. 확인.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은 매개 변수 쿼리네요. 매개 변수 쿼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보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사용하라는 거는 도서코드 테이블이죠. 도서코드 테이블 가지고 올게요. 다음 필드 보고 그림 보고 필드부터 배치해야겠죠. 도서명 저자 출판사, 도서명 저자 출판사. 보기 눌러보시면은 멀티미디어 웹 디자인 최우진 중앙교육 데이터는 제대로 갖고 왔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만 주면 되잖아요. 매개 변수 뭘로 달라고 했더니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에 해당하는 정보만 표현하라고 되어 있죠. 물품 코드 일단 갖고 와볼게요. 물품도 갖고 오시면 이렇게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11, 21, 21 얘네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나타나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레프트 함수로 왼쪽에서 두 개만 갖고 오면 되겠죠. 레프트 한 다음에 확대 좀 할게요. 확대하셔서 여기다가 레프트에서 물품 코드 필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갖고 오세요 누르고 확인.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두 개 데이터 갖고 오죠.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 쿼리 적용할게요. 조건이죠. 조건에다가 이렇게 물품 코드의 첫 두 글자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차 입력하는 거 나오고 11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는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매개 변수를 줬던 요거만 표시만 안 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표시 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기 누르고 11 입력. 그럼 주어진 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여기는 매개 변수 거지만 따로 뭐 테이블을 만들려는 요구 조건은 없죠. 이 상태에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쿼리 이름이 뭐예요? 도서정보 쿼리죠. 3번 보시면 거기 상위 10개 항목이라는 그런 표현 나오죠. 요거 좀 신경 써서 잠깐 볼게요. 일단 판매장부 테이블 만들었으니까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오셔서 판매장부 테이블 가지고 오고, 여기서 필드 보고 그림 보고 필드부터 배치하죠. 주문처 판매단가 주문수량, 주문처 판매단가 주문수량, 마지막으로 판매금액. 판매금액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다시 봤더니 첫 번째 삼각형에 판매금액은 판매단가의 주문수량을 곱한 값의 90%로 계산해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계산해 보죠. 필드 이름 뭐예요? 판매금액 콜론 판매단가에다가 곱하기 주문 수량을 한 값에 90%니까는 곱하기 0.9 하시면 되겠죠. 확인.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값은 제대로 나옵니다. 되겠나요? 자, 근데 판매 금액에 대해서 상위 10이니까는 정렬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판매 금액을 일단 얘를 내림사유를 먼저 정렬할게요. 내림사 정렬하면 제일 큰 값이 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10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서 상위값을 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현재 이 부분을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성 시트 가서 상위값 찾았더니 없어요. 왜 없냐면은 상위값은 여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빈 거 있죠. 쿼리창 빈 곳을 클릭하셔야지 이렇게 상위값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상위값이죠. 상위값을 10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쿼리 이름 뭐죠? 쿼리 이름은 상위 10 판매 금액.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저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4번 쿼리 풀어볼게요. 판매 내역 총괄 쿼리 이용하여서 주문 수량이 100 이상 200 이하의 판매이익을 구하는 판매이익 분석 쿼리래요. 쿼리 이용하라고 됐네요. 뭐 들어가는 건 똑같죠.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다만 여기서 테이블이 아닌 쿼리창에서 판매 내역 총괄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림 보고 필드부터 배치할게요. 도서명 주문처 판매이익. 도서명 주문처 판매이익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값순자를 갖고 오죠. 네, 이제 여기다가 해달라는 게 뭐냐면 주문 수량이 100 이상 200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 주문 수량 안 보이죠? 근데 주문 수량 갖고 오셔서 이거 조건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100 이상 200 이하 조건에다가 between 100 and 200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줄까는 판매이익의 정렬을 내림차순 설정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주문수량은 보이면 안 되잖아요. 표시 해제. 확인해보죠. 보기 누르시면은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총 레코덱스 11개 금액도 맞죠? 저장. 쿼리 이름 뭐예요? 판매이익 분석. 판매이익 분석. 확인.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매개 변수 쿼리죠. 매개 변수 쿼리인데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쿼리 실행후 생성된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만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매개 변수 쿼리부터 만들고 그 결과를 테이블로 전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사용하라는 테이블은 도서 판매 내역과 도서 코드 테이블, 도서별 판매 내역과 도서 코드 테이블, 그리고 필드 배치부터 하죠. 주문일자, 주문처, 도서명, 주문일자, 주문처, 도서명, 그리고
판매 단가, 주문 수량. 판매 단가, 주문 수량. 그 다음에 금액. 금액인데 금액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때 첫 번째 생각해 뭐라고 됐어요? 금액은 판매 단가에다 주문 수량을 곱하라고 됐네요. 여기다 바로 작성을 하죠. 확대해서 금액 필드는 콜론 판매 단가에다가 주문 수량을 곱하세요. 확인.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금액 잘 나오죠. 됐죠? 그런데 문제 봤더니 뭐라고 됐냐면은 도서코드 탭을 이용해서 주문일자의 월을 매개 변수 입력 받으라고 됐죠. 근데 여기는 어디에도 현재 나온 필드는 어디에도 주문일자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주문일자가 없으니까는. 주문일자 먼저 갖고 올게요. 주문일자 갖고 와서 보시면 이렇게 주문일자가 잘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문일자 날짜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월을 받아야 되잖아요. 먼스로 월만 나오게 해볼게요. 확대해서 여기다가 먼스에서 주문일자에서 월만 표현 확인. 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월 됐다면 잘 나오죠. 여기다가 매개 변수 정리해보죠. 매개 변수는 거기 보시면은 주문한 월을 입력하셔야 됐으니까는 이 조건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중괄호 해서 주문한 월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그림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표시하면 안 됩니다. 표시 해제. 보기 누르시고 주어진 대로 9라는 값을 넣어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경대, 동아대, 광동대, 철학개론 값도 잘 나오죠. 그럼 결과는 똑같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이거를 테이블로 전환.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만들기 있잖아요. 테이블 만들기 해서 두 번째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월별 도서 주문 내역으로 해주세요. 되었나요? 확인. 자, 여기서 쿼리 저장을 하시고 쿼리 저장을 월별 주문 내역 조회 하고 확인하면 쿼리 저장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 분명히 명확하게 월별 주문 내역 조회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실행해서 주어진 거하고 똑같이 9라는 매개 변수로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월별 주문 도서 내역이라고요. 테이블 안 만드시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사 3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